특히나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는 누구에게나 특히 개인의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종삼촌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구간인데요. 이제 50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건 어떻게 작동해야 되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혼자 못합니다. 이제 시스템이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스템은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루틴하게 구조를 만들면 다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시스템은 어떤 거냐? 시스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의 우리 뭐 컨베이어 벨트처럼 같은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또 규모의 경제라는, 사실 저는 규모의 경제도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투 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웨이인 말 그대로의 우리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 시스템의 구조는 대부분 뭐 대기업들은 다 많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죠. 대기업들을 박차고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부품처럼 일하는 게 싫다 이런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나오는데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컨베이어 벨트처럼 일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업무가 잘 세팅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즉 이 사람은 이 업무만 하면 돼. 이 사람은 이 업무만 해서 사고 안 나면 돼. 그런데 이것들이 각각 프로세서로 쭉 연결됐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 상품 생산 구조 혹은 가장 효율이 좋은 상품 유통 구조, 가장 효율이 좋은 상품 CS의 구조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더 많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리고 물론 그전 관점에서 한계는 개인들이 이제 약간 파편화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큰 비즈니스, 즉 월급 이상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데, 제가 휴대폰 액세서리 파는 사장님의 사례를 들면 휴대폰 줄이나 혹은 휴대폰 케이스 뭐 이런 액세서리를 파는데 매출액이 100억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휴대폰 액세서리 파는 회사의 시스템은 뭐냐면 중국인 직원들이 가장 먼저 타오바오에 휴대폰 액세서리 상품들이 신상이 나오면 다 주문합니다. 샘플을.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죠. 한 3일 정도면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중에 한국에서 뜰 것 같은 상품들을 추립니다. 그 추린 상품 중에 이건 중국스러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디자인은 뭐지? 이 기능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기능이 아니야. 이 기능을 넣어야 돼. 이렇게 조정 작업을 합니다. 이 조정 작업한 걸 가지고요. 바로 중국의 금융공장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 기능 빼주시고요. 요 기능 넣어주시고 이 디자인은 요걸 넣어주세요. 해서 금형을 2주? 빠르면 2주 정도 안에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생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오바오의 신상이 올라와서 우리 한국에 오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샘플이 먼저 들어오면 샘플로 먼저 컨텐츠 촬영 다 해놓고요. 상품 입고 되자마자 상세 페이지랑 썸네일 올리는 거죠. 그리고 대량으로 마케팅 작업 돌려서 상품 띄웁니다. 이게 프로세스고 시스템이죠. 수많은 상품들을 계속 그 루틴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 중에 터지는 상품도 있고 터지지 않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면 터지지 않는 상품은 과감하게 버리고 터지는 상품은 물량을 더 오더하고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작은 규모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작동하는데 이게 큰 매출을 만들어서 감당하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이상의 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난다면 또 이 시스템이 계속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자, 비단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까 지금 예를 든 이 프로세스, 상품 기획하고 생산하고 다시 판매하는 이 프로세스 안에 기본적으로 먼저 선투자가 들어가죠. 금형을 찍으려면 2, 3천만 원. 그 다음에 대량 발주하려면 또 2, 3천만 원. 이 금액이 크거든요. 이렇게 투자가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상품이 입고되고 매출 대금 회수까지
때까지 최소 두세 달이 또 걸립니다. 그 과정 중에 또 다른 상품이 또 출발해야 되죠. 또 출발하고 또 출발하고 내가 원하는 기대 매출이 크면 클수록 내가 운전해야 될 돈의 규모는 더 커지죠. 돈만 커진가요? 이걸 골리기, 작동시키기 위한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요. 작동시키기 위한 광고비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이게 돈이네요. 어쨌든 돈과 사람 그리고 리소스들. 만약에 창고가 필요하면 창고비가 더 나갈 수 있겠죠. 이것도 돈이네요. 어쨌든 수많은 리소스들이 이게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내가 작동시키고 싶은 이 시스템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하는 시스템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 하나 그리고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인프라들, 특히 이 자금과 사람인 거죠. 이 두 개가 받쳐져야 이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월급 이상으로 벌어간다는 것은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일했을 때, 그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 월급 이상을 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시스템이고 규모의 경제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드라마틱한 매출 상승이 있다는 소식을 익히 들었고요. 최근은 많이 또 못 들으셨죠? 너무 많아서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일 난다나 마켓컬리 성장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죠. 결국에는 단순히 혼자 일해서가 아니라 이게 시스템으로 물론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죠. 혼자 소금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시스템화되고 이 시스템을 자본과 사람으로 받쳐 넣어서 매출의 규모의 경제를 빠르게 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에 비해서 이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데 더 적은 자본이 들어가는 게 온라인 비즈니스입니다. 왜요? 오프라인 매장 하나 내는데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필요 없잖아요, 온라인은. 그래서 이 빠른 성장, 드라마틱한 매출 성장을 규모 경제로 빨리 이뤄낼 수 있는 게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이 온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4시간을 걸쳐서 앞에 영상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공유 드렸습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아이디어죠. 내가 이런 경험들을 해봤고 또 이런 사례들을 보니 이렇게 패턴이 나오더라. 물론 이것이 정답은 아니고 수많은 아이디어들, 성장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하나하나 해보면서 성장하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는 누구에게나 특히 개인의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저히 적은 비용으로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회의 시장이고 또 공평한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혹시 보시는 분이 금수저신가요? 저도 아니거든요. 그럼 그냥 해보시죠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깜빡했어요.